어차피 나오면 끝입니다. 자신,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됩니다. 이 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에나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 아닐까요?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도 받고 내 자리도 있었지만 한번 나오면 끝이에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전직 부장, 전무 이런 타이틀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직함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결국 나와 내 가족만 남죠. 이거 무척 씁쓸한데도 너무 당연한 진리라서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되라고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나왔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정작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진짜로 실현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에서 33년간 교사로 일한 62세 박 선생님 이야기예요. 퇴직하고 나면 여행 다니고 손주 보고 배우자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연금만 달랑 1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 관리비,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집은 한 채 있지만 팔 수는 없으니 생활비는 그대로 빠듯하죠. 이분은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돈 문제로 배우자랑도 자주 다투게 됐다고 해요.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 다시 시간 강사 자리 알아보러 다녔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죠. 박 선생님이 남들한테 해준 말이 딱 이거였대요. 나오면 끝이야. 나만 잘 챙겨야 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단순히 가족끼리 잘 지내면 돼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금, 생활비, 노후 의료비, 주거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줄이거나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대기업을 나온 최 부장 이야기예요. 퇴직금 2억 정도 받았어요. 아이 둘 결혼비, 집 보증금 빼주고 나니까 남은 건 5천만 원 정도. 처음엔 나오면 편하네. 이제 가족끼리 소박하게 살면 되라고 생각했대요. 문제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매달 20만 300씩 쓰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잔고가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더래요. 충격받아서 급히 재취업 준비했지만 60 가까운 나이에 맞는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제야 진짜 준비 없이 나오면 끝이구나 실감했대요. 지금은 경비, 택배 알바 같은 걸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메우는데 건강이 따라주질 않아서 걱정이 많아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자는 게 결코 적게 쓰자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론 내가 다시 벌 수 있는가? 쓰는 걸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내 자산이 평생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고 대비해야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게 잘 준비한 분의 얘기를 해볼게요. 64세 김 사장님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영업으로 30년을 버텨오면서도 일부러 과소비를 안 하고 자식 교육비를 끝낸 뒤에는 자산을 분산해뒀대요. 퇴직금 개념이 없는 자영업이라서 더 신경 쓴 거죠. 상가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 90만 원, 국민연금 2인 합쳐 140만 원 정도.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부가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맞춰 쓰는 생활로 계획해뒀어요. 경조사비도 미리 예산을 잡고 병원비도 노인 실손보험을 유지해 두었고요. 이분 부부는 매달 여행을 다니거나 외식하는 건 어렵지만 동네에서 소소하게 산책하고 시장 다니면서 장 보고 손주들 오면 밥 해주는 걸 즐긴대요. 이 나이쯤 되면 오히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게 좋아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라고 말하시는데 이 말이야말로 준비가 된 사람의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에요. 수입이 끊긴 뒤에도 나오는 고정소득 만들기 연금, 임대소득, 소액 알바라도 꾸준히 가능하면 좋아요. 지출 줄이기 고정비용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요.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외식비, 건강 유지하기, 이게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진짜 무서워요. 가족과의 대화, 의외로 다들 돈 얘기를 안 해서 오해가 쌓여요. 솔직히 다 털어놓고 계획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나오면 끝이야 라고 체념처럼 말하지만 그게 정말 끝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의 시작이죠.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던 시기가 끝났다는 뜻이고 이제는 스스로 책임질 시간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못하면 끝이지만 준비를 잘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단순하고 가족끼리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해외여행, 맛집 탐방, 캠핑카 라이프 이런 꿈을 꾸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값진 건 가족과의 평화로운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여유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로 가족끼리 잘 지내기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라도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한번 가계부를 꺼내보고 자산 현황을 점검해보고 가족과 대화해보세요.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준비한 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눈 만큼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어차피 나오면 끝이라고 허무하게 끝낼지, 나와 내 가족이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라고 할지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은퇴 후 정말로 가족끼리 잘 지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실질적인 돈 계산, 계획 수립, 가족 대화, 건강 관리까지 독자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수치와 팁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급여가 끊기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 한번 받고 연금 나오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매달 들어오는 고정 소득이 없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부 합산 월 200만 원 정도라면 의료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까지 포함해 실제로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2인 가구 최소 생계비는 월 19만 2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아주 검소하게 살 때 이야기예요. 조금만 병원비가 더 나오거나 자식 결혼 경조사비가 생기면 바로 적자 전환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해야 할 건 내 은퇴 후 고정 소득을 얼마까지 만들 수 있나 계산해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있다면 얼마나 나오나. 임대 수입 작은 오피스텔 하나만 월세 줘도 5,070만 원. 소액 아르바이트나 노인 일자리주 23회 일하면 월 50만 원 정도 추가 가능. 이런 걸 합산해서 매달 최소 얼마까지 확보 가능하다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 구조 재설계예요.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지금 5060대가 자식 키우며 살던 생활비 습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는 게 큰 함정이에요. 차량 유지비가 매달 3,050만 원 깨진다면 대중교통으로 전환. 필요 없는 보험들 점검해서 해약하거나 축소. IPTV 통신비 결합 상품 재협상. 경조사비를 부부 월 10만 원 이내로 예산 책정.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퇴직 직후에도 월 400만 원 이상을 쓰다가 적자가 심각해졌어요. 아이 둘 결혼시키고 나니 할부금, 적금, 교육비가 사라져서 이제는 250만 원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관리비 포함한 주거비 30, 식비 50, 공과금통신비 20, 병원 약값 30, 교통비 10, 경조사비 10, 기타 여유자금 50 정도로 재조정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월 지출 항목을 쪼개보고 어디서 얼마를 줄일지 가족과 회의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가족끼리만 잘 살자는 말이 공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의료비 계획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은퇴자가 예산을 세울 때 의료비를 과소평가해요. 60대 부부 기준 노인실손 보험을 유지하면 월 보험료 1,015만 원 내외. 하지만 만약 보험을 해지했거나 가입이 안 되면 병원비가 바로 큰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로도
65세 이상 연간 개인 의료비 평균이 300만 원 넘어갑니다. 부부면 600만 원, 월 평균 50만 원 수준이에요. 따라서 실손보험 유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해지했으면 최소한 연 300만 원 정도는 의료비 적립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셔야 해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의외로 이걸 안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퇴직금 2억 받으면 애들 결혼비 빼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연금이 얼마 나올지 몰랐다. 아내가 이 정도로 쓰는지 몰랐다. 이런 게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부릅니다.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내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내 노후 의료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식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할지, 앞으로의 지출 수준을 어떻게 낮출지.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부부 중에는 자식 결혼식은 우리가 해주는 거 당연이라고 생각한 아내와 그럴 돈 없으니 대출 말라는 남편이 싸우다 파국이 났어요. 결국 자식과도 멀어지고 부부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는 말할 것도 없죠. 돈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꾸준히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정기검진 챙기기, 식습관 관리 단짠 피하고 신선식품 위주, 음주흡연 줄이기. 특히 근육량이 중요한데 2주만 누워 있어도 10% 이상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낙상으로 병원에 누운 뒤 다시 못 걷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어야 해요. 정리하자면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구체적 준비가 필요해요. 고정 수입 계획, 지출 구조 재설계, 의료비 대비, 가족 간 솔직한 대화, 건강 관리. 이 5가지가 있어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가계부를 열어보고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대화해 보세요. 오늘이 은퇴 준비의 진짜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잘 살자고 한 약속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만큼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만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솔직한 조언입니다.